안녕하세요. 올리브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 수술 시 많이 사용되는 귀연골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귀연골, 어떤 장점, 단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 수술할 때 사용되는 연골의 종류 궁금하긴 합니다. 많이들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귀연골, 코 안에 있는 비중경연골, 여기 있는 늑연골,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골입니다. 이제 그러면 귀연골을 원장님께서는 추천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귀연골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쓰고요.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원하시는 분들, 첫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중경연골보다는 우선적으로 귀연골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좀 더 높이감 있거나 오똑한 코를 원하는 분들은 귀연골 플러스 비중격 조합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수술이시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가장 많이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늑연골 쪽으로 권해드리죠. 네, 그러면 귀연골은 높이 제한이 좀 있나요? 귀연골은 이제 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있고요. 양이 제한이 있죠. 그래서 높이를 화려하게 많이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쭤본 질문이긴 한데요. 귀연골을 쓰면 귀 모양이 바뀐다던가 어떤 귀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상담 오셔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제 우리가 귀연골을 쓴다 그러면 이 귀의 웨이 부분에 이제 바닥 부분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귀는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바깥쪽에 이 부분을 웨이라고 하고요. 이 안쪽에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더 안쪽에 이제 네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중에서 이 웨이 부분은 사실은 기능과는 큰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기능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연골을 쓰는 거고요. 이 웨이 부분 중에서도 이 귓바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이 변형이 되면 그게 좀 눈에 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부분은 여기 안쪽에 바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골을 채취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모양상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연골을 많이 쓰는 거죠. 귀연골 채취할 때 통증은 환자분들이 따로 말씀 안 하시나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고요. 채취하고 나서 한동안 좀 귀를 만지면 좀 아프다 이런 분들은 있으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통증은 조금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게 귀연골이 자가 늑연골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귀연골은 이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연골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강도가 늑연골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강도를 따진다 그러면 늑연골이 가장 단단하고요. 그 다음이 비중격, 그 다음이 귀연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연골은 좀 말랑말랑하고 강도가 약한데 이제 그게 오히려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끝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말랑말랑한 부분이거든요. 귀연골을 코끝에 썼을 때는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 어느 정도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다, 좀 더 단단하거나 이런 느낌이 덜하다, 그런 부분이 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코 성형 상담을 할 때 이 연골의 선택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를까요? 근데 연골 선택은 사실은 이제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처음에는 이제 귀연골, 비중격 이런 종류를 쓰시죠. 근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좀 권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각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귀연골을 좀 선호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또 비중격을 좀 선호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죠. 원장님 그러면 귀연골과 비중격 연골과의 또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비중격은 이제 사실은 이 코 안쪽에 이제 기둥이죠. 비중격을 이제 채취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코의 기둥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채취하게 되면 기둥 자체가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이게 콧등이 살짝 내려앉는 변형이 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안장코 변형이라고 그러죠. 그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라 그러면 이제 아주 드물지만 이제 비중격 채취 부위가 이제 구멍이 나면서 비중격 천공이라는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두 가지가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비중격 채취할 때 좀 우려하는 부분들인데 귀연골 같은 경우는 그 기둥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안전성에 또 우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귀형골을 권해드리는 거는 굳이 비중격을 건드리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모양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귀형골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귀형골 사용 시 재수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귀형골이나 비중격이나 재수술 가능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귀형골을 쓴다고 더 재수술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귀형골 쓸 때 이제 일부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흡수라는 문제를 이제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귀형골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흡수의 형태의 문제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안을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피는 거의 그대로 유지를 되고 있는 것을 항상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부피는 변환하지 않는데 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화려하게 많이 높이고 싶으신 분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높이고 싶은 분들한테 더 적합하겠죠. 그런 목적을 잘 맞춰서 사용하시게 되면 귀형골이라고 해서 재수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귀형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 선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비중격 사용 시에 뭐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있을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은 귀형골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코 수술은 귀형골을 쓰든 비중격을 쓰든 늑형골을 쓰든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이를 높였을 때 10이라는 높이를 높였을 때 미세하게 8이나 9 정도 처지거나 내려앉는 현상은 항상 있을 수가 있다. 그건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 다만 10을 높였는데 0이나 1로 돌아간다? 그것은 귀형골을 쓰든 비중격을 쓰든 늑형골을 쓰든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많이 화려한 모양 아니고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귀형골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귀형골을 쓴다고 해서 귀에 문제도 없고요. 귀 모양도 바뀌지도 않고요.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만들 때는 귀형골이 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나요? 네, 맞습니다. 귀형골 상당히 좋은 재료고요. 안전성 뭐 다른 재료보다 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양 원하시는 분들 귀형골 선택하시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의외로 다른 수술법보다 더 안전성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좀 약간 오똑하고 화려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귀형골이랑 비중격을 같이 쓰거나 비중격을 쓰거나 아니면 늑형골을 쓰거나 이런 쪽이 더 적합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올리브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